신용철의 동서문화로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 모두 그동안 안녕하셨을 줄 믿습니다. 금년은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이 휴전이 된 지,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된 지 벌써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전쟁이 났을 때, 휴전이 됐을 때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휴전 반대 데모를 하고 했던 생각이 나기 때문에 회상하면서 오늘은 그 당시에 관계된 모아둔 사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몇 조각으로 갈라졌느냐 할 때 아마 누구든지 남북으로 갈라졌으니까 양분됐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155마일 휴전선 남북으로 2km씩 해서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하는 DMZ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남한도 북한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그리고 휴전선 세 쪽으로 갈라진 겁니다. 또 하나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판문점 지역 JSA 공동관리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함부로 양측이 마음대로 우리 국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 한반도가 네 부분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계된 우리가 전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아주 자유롭게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전선이나 전쟁터 쪽으로 가면 많은 분단의 흔적, 전쟁의 흔적을 봅니다. 그것들이 바로 그 철조망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는 철조망들을 휴전선이 가까울수록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휴전선 근처의 그 모습입니다. 또 이게 한 전선의 한 모습입니다. 전선이 이렇게 조용하게 우리가 전선의 달밤이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철조망과 장벽 그리고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전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우리의 여론에 입에 오르는 것이 군사분계선입니다. 여기 군사분계선 밀리터리 데모크레시 라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군사분계선입니다. 이것도 군사분계선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사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휴전회담 장소입니다. 여기에 이 판잣집으로 진 거, 이 판잣집들이 휴전선입니다. 그 이 안에 내부에서는 나중에도 보실 수 있지만은 꼭 탁구대처럼 서로 대치하고 앉아서 회담을 하는 곳이죠. 그럼 여기서 멀리 바라보시는 것이 이것이 북한의 판문각입니다. 북한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지었던 그런 집이죠. 여기에 근무하는 유엔군 감시위원단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관계된 것은 감시위원단 중에 스위스,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 적성감시위원단이라고 해서 체코, 폴란드 반대도 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되게 스위스, 스웨덴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잘 지은 게 아니라 판잣집처럼 지었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100년 또는 몇백 년이 갔을 때 역사를 배울 때 그 판문점이 뭐 팔던 집이냐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날 겁니다. 판문점이 무슨 집이냐 하고 이 고향은 널문점이라고도 했다고 그러나 하면서 옛날에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휴전회담이 하고 지금 판문점이 됐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됐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철조망, 표지석, 군인들, 그 다음에 지도, 또 북한의 판문각 쪽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휴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선 판문점 그리고 판문점에서 휴전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한국전쟁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으로서 휴전선은 철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원이라는 것 자체는 쉬운 말로 하면 쇠둘레인데 그 주변에 있는 높은 산으로 넓은 평야가 둘러 있어서 아마 철원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우리가 900년대에 태봉궁예가 신라에 반발해서 거기에다 태봉왕국을 세웠고 태봉왕국에서 태조왕건이 나와서 고려를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철원평야는 고려의 두 번째 한반도 통일에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포천에서 철원으로 들어가는 쪽에는 승일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승일교. 이 승일이란 말은 이승만의 승자하고 김일성의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한에서 이 다리를 놓기 시작을 했는데 48년에 끝이지 못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이게 양측에서 다리를 놨다고 그래서 승일교라고 그럽니다. 아마 이게 한탄강 쪽이니까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상당히 흐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승일교의 여러 가지 모습을 제가 찍어봤습니다. 가장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승이 높은 데서 볼 수 있는 다리입니다. 그냥 상징적이죠. 이렇게 통일이 돼서 우리가 한 다리가 남북의 이름이 붙듯이 그렇게 됐으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철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고석정입니다. 고석정에 이쪽에 문화유적 있고 특히 이 한탄강 이 독특한 이 강에서는 과거에 그 임꺽정이 많이 활약을 했다고 그래서 임꺽정 모습도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이게 임꺽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싸웠다는 그냥 중국의 수호전 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삼각지 전선이 있습니다. 철원, 화천 이쪽을 철의 삼각지라고 했는데 전쟁 때 그러니까 대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역이 그 월정역입니다. 월정리의 월정역인데 이 달월자, 우물정자 이게 월정역 모습이죠. 전쟁에 망가진 거를 지금 바로 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런 지도도 있습니다. 남북 분단의 모습이 있고 여기도 좀 흐립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달리던 기차가 있는데 지금 녹이 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분단과 우리가 전쟁에 참혹한 모습이죠. 제가 이 안에서 같이 찍었고 또 함께 우리가 여행을 했던 사람들. 이게 월정역의 모습입니다. 이 월정역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태봉의 왕궁터가 있는데 그 왕궁터는 정확하게 휴전선이 갔기 때문에 남한도 북한도 그쪽을 접근을 못합니다. 그쪽의 역사지도 같은 것도 오히려 일제시대 밖에는 지금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사실 양측이 이것을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하는데 아마 성과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월정역 기차 철도가 중단됐다 그래 이제 철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인상이 깊은 지역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철원에서 잊을 수 없는 곳이 백마고치입니다. 이것이 백마고치 승전기념탑입니다. 백마고치에는 그 두만의 양측 군대가 서로 뺏고 뺏기기를 계속하면서 죽어간 아주 참혹한 전쟁터입니다. 백마고치의 전적비, 전승비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쪽에 나지막한 동산인데 벌판 건너 쪽으로 보면 백마고치가 보입니다. 이것이 다 그 백마고치에 대한 전적들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전쟁 중에서도 휴전 무렵에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또 하나 이것은 노동당사라는 그 많이 알려진 게 있죠. 그게 북한의 노동당사였다고 지금은 뭐 이렇게 형해만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다 옛날에 그 철원읍이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쪽에 조그만 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절을 도피한사라고 그러는데 도피한사는 도망가서 피했다는 뜻이 아니고 불교의 도피한사이기 때문에 피안에 도달한다. 행복하다는 뜻도 되고 열반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 조그만 절은 이것은 이미 신라 때
태봉궁에 이전에 만들어진 절입니다. 이 절에는 지금 철제 불상이 국보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귀중한 건데 없어졌는데 어때 군인 분들이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피한사라는 것은 정말 영혼을 위해서 하는 절이라고 한다면 공예를 위해서도 그렇고 백마고지에서 죽은 수만 명의 그 영혼들을 달래는 그런 절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것이 그 도피한사 내부의 그 불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은 38선과 휴전선은 물론 우리가 다 압니다. 1950년 전쟁이 나면서 45년에 만들어졌던 38선의 휴전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38선 지역을 많이 가봤습니다. 이것은 양양의 38선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수복기념탑이라고 그럽니다. 포천에 2개가 있는데 포천은 3분의 1이 북한이었는데 나중에 다 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복된 것을 기념해서 세운 수복기념탑입니다. 여기 보이는 기념탑이라는 글씨는 여기 오남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입니다. 포천에 그 38 휴게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자연석을 탁본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 당시 탁본을 함께 했습니다. 그 지역에 좀 공간이 넓은데 개천가에 바로 그 하천이 38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들을 찍어봤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수복기념탑이고 또 38선이라고 이렇게 자연석에다 생기고 이거는 38교 38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38이라는 말이 맞죠. 여기 38 휴게소에 있고 그래서 그쪽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분단과 전쟁의 모습들을 해봤습니다. 옛날 용어지만은 북진통일이라는 말도 있고 38교도 나오고 포천 영종면, 일동면, 이동면 그런 쪽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것도 38선의 표시들입니다. 38 휴게소, 38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호국로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사진들을 제가 조금 모아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에어코리아라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의 비행기표 저희가 한번 갔을 때 그 비행기표입니다. 이것이 아리랑 축전할 때의 북한의 그 포스타입니다. 이게 2002년에 아리랑 축전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북한에 갔을 때의 모습인데 이것은 봉숙교회입니다. 우리가 같이 갔던 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우리로 치면 그 극장 같은 그런 이것은 김일성 대학인데 위의 모습이 이렇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게 요 봉숙교회의 모습이고 이건 또 칠골교회. 그래서 제가 2개의 교회를 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일성 어머니가 다닌 교회다 뭐 하고 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청소년 공정이라고 해서 재능 있는 어린아이들 모아가지고 그 예능을 가르치는 학교죠. 합창하는 모습입니다. 옥류관입니다. 대동강 옆에 옥류관. 이게 옆에 대동강이죠. 그래서 그때 그 식사를 서브하는 그 내부의 모습입니다. 또 나가니까 바로 이 테라스에서 그 대동강 옆에 이게 있기 때문에 모습이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야금인가 뭐 이런 거를 연습하는 그 어린이들. 이것은 김일성이 낳았다고 하는 그 만경대 생가 쪽입니다. 요거는 사실상 북한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신의주에서 단동으로 건너가는데 그 다리를 6.25 전쟁 때 폭격을 해서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교라고 그럽니다. 압록강 단교라고 하는데 그 압록강 단교 끊어진 그 부분에 와서 한번 중국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흥미로운 사진인데 중국에서 중국 사람과 북한의 학자들과 함께 우리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미나를 했을 때 참석했던 북한 학자들과입니다. 여기 있는 그 여자 한 분이 북한에서 온 여자 학자들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 중에 한 2-3 분들은
북한에서 온 학자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자유롭게 앞으로 참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휴전이 될 때 휴전 반대 데모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게 사진이 아주 오래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휴전 반대 웅변대회를 시골의 시장 바닥에 가서 하는 모습입니다. 이쪽도 걸기대회 한다고 그래서 시골의 뜨거운 여름에 돌아다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전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 앨범인데 보시다시피 이것은 교련 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어깨에 총을 하고 있고 또 찔러총 하는 자세도 있고 사열을 하고 그냥 그때 우리들은 교련 시간이라고 그래서 훈련을 했고 또 배속장교라고 해서 군인분이 직접 와서 교련을 체육처럼 지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50년 그리고 53년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전쟁과 휴전과 그 후의 대치 상태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대로 그런 사진들을 모았고 사진들을 보면서 또 그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